안녕하세요. 심혈관 건강을 주로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윤은주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목욕하셨나요? 그리고 그때 물 온도나 들어가는 순서, 목욕 시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평소처럼 씻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놀라움과 경각심을 함께 느끼시게 될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드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오늘 내용이 생명을 지키는 정보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전문의로서가 아닌 시골에 홀로 계신 저희 아버지를 걱정하는 자식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 없이 잘 계시겠지 하면서도 겨울철 목욕탕이나 욕실에서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 한편이 조마조마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 응급실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시간에 75세 남성 어르신 한 분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119 구급차에 실려 도착했습니다. 이분은 평소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고 조용히 지내는 성격의 건강관리도 잘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후 약 20분 뒤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지셨고 가족이 이상함을 느껴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해요. 도착 당시 혈압은 67에 43, 심한 저혈압 쇼크 상태였습니다. 응급처치를 신속히 해서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그날 하루 종일 중환자실에 계셨고 며칠간 보행도 어려울 만큼의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서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목욕이라는 평범한 행동으로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목욕이 뭐 그리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의 심장과 혈관은 목욕이라는 행위에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혈관 탄력성, 심장 박동 조절 기능, 자율신경계 반응이 젊을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소방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목욕 중에 발생한 응급신고 건수는 3,200건이 넘었고 그중 70세 이상 어르신이 78%를 차지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대부분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습관처럼 했던 목욕, 그것이 혈압 급강하, 심장 부담, 심지어는 실신과 골절로 이어지는 일이 매우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욕 습관 과연 안전할까요? 혹시라도 뜨거운 물이 몸에 좋다, 식후에 목욕하면 소화가 잘 된다, 욕조에서 땀을 빼야 개운하다. 이런 생각 아직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알고 보면 이런 흔한 생활 습관들이 혈압을 갑자기 떨어뜨리고 심장을 무리하게 만들고 의식을 잃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아주 단순한 몇 가지 생활 요령만 실천해도 90% 이상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15년 동안 진료실과 응급실을 오가며 정리한 70세 이상 어르신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목욕 습관 5가지를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단지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예방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목욕 습관.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 여러분은 평소 목욕하실 때 욕조에 들어가기 전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특히 겨울철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42도 가까운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응급실 의사들이 가장 경계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이 갑자기 고온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락합니다. 혈압이 내려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어지럼증, 실신 심한 경우에는 심장 리듬 이상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상태에서 바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경우 혈관의 수축과 확장이 극단적으로 교차하면서 심장과 자율신경계에 과도한 부담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은 건강한 젊은 사람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더 큰 위험이 됩니다. 혈관 탄성이 떨어지고 혈압 조절 기능도 느려진 상태에서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쇼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3세 이남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이 어르신은 평소 혼자 목욕탕에 다니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날도 눈이 내리던 겨울 오후 목욕탕에 도착하자마자 몸이 추웠던 탓에 바로 뜨거운 욕조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어지럼증이 오고 다른 손님이 보았을 때는 이미 고개를 떨군 채로 욕조에 앉아 계셨다고 해요. 다행히 근처 손님이 응급벨을 눌러 병원으로 이송됐고 심장 검사 결과 일시적 부정맥과 저혈압 쇼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단계적 입욕법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발부터 천천히 적셔주세요. 발목 종아리 허벅지 복부 순으로 5분 이상에 걸쳐 물에 익숙해진 후에 욕조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실과 욕실의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면 그 자체로도 혈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잘못된 목욕 습관. 뜨거운 물에서 오래 머무는 습관의 위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어야 피로가 풀리지. 몸이 뜨끈해야 노폐물이 빠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도 갖고 계신가요? 하지만 저는 의학적으로 이 습관이 매우 위험하다고 단언합니다. 특히 40도 이상의 물에 30분 이상 머무는 행동은 고령자에게는 느린 자살과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일시적으로 근육 이완과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이를 식히기 위해 땀을 과도하게 흘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수분과 전해질을 빠르게 잃게 되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탈수로 인한 혈액 농축은 심장에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장시간 뜨거운 물에 있으면 혈관이 계속 확장된 상태로 유지되면서 혈압이 평소보다 20에서 4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12월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75세 김옥자 어르신이 지역 목욕탕에서 1시간 넘게 탕 안에 머무르시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에 실려 오셨습니다. 그날 김 어르신은 몸이 찌뿌둥해서 땀 좀 빼려는 마음으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올 무렵 갑자기 어지럽고 메스꺼움을 느꼈고 탕 옆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병원 도착 당시 혈압은 68에 38, 심장 검사에서는 경미한 심근 허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회복되셨지만 지금도 다시는 뜨거운 탕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신다고 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욕조에 있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물 온도면 충분하고 그 이상일 경우는 몸의 부담만 커질 뿐입니다. 목욕 중간에도 5분 임욕, 3분 휴식 같은 리듬을 유지하시면 심장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목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목욕 도중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 메스꺼움, 어지럼증이 생기면 즉시 물에서 나오고 누워서 다리를 올린 상태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목욕 습관. 목욕 전후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의 위험. 목욕할 때 어차피 물에 들어가는데 굳이 물을 따로 마셔야 하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목욕은 피부가 물에 닿는 행위일 뿐 몸속의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욕 중에는 땀과 함께 수분이 급격하게 빠져나갑니다. 평균적으로 15분간의 목욕으로도 약 500ml 생수 한 병 정도의 수분이 손실되고 30분 이상이면 1리터 이상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탈수가 진행 중이어도 목이 마르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각 증상 없이 몸속 수분이 계속 줄어들고 결국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 기능도 약화되고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아 전신 피로감과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진료했던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72세 정명희 어르신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 어르신은 목욕 후 몸이 노곤해서 물을 마시지 않고 바로 주무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을 더듬게 되셔서 응급실로 내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경미한 뇌경색, 혈액 검사에서 탈수에 의한 혈액 농축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 어르신은 물이 생명줄이라는 저의 말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안전한 수분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욕 30분 전에 물 한 컵 약 200ml를 꼭 마셔주세요. 15분 이상 목욕 시에는 중간에 한 번 나와서 물을 추가로 섭취하세요. 목욕 후에는 총 400ml 이상 생수 2컵 정도를 30분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건 수분은 천천히 마셔야 흡수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추천드립니다. 몸을 식히지 않으면서도 수분은 충분히 보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나 녹차는 수분 보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어 오히려 수분을 더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피하셔야 할 것이 목욕 전후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탈수를 악화시키고 혈압 변동을 유발해 매우 위험한 조합이 됩니다. 네 번째, 잘못된 목욕 습관. 식사 직후 또는 약 복용 직후 목욕의 위험. 어르신들 중에 밥 먹고 바로 목욕하면 소화가 잘 돼서 좋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특히 약을 드신 직후 목욕을 하는 습관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먼저 식사 후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혈액의 30% 이상을 위장으로 집중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 쪽 혈관도 확장되며 혈액이 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심장과 뇌로 가야 할 혈액이 부족해지고 어지럼증, 저혈압, 실신 심하면 뇌졸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을 복용한 직후에는 약효가 혈압이나 혈당을 낮추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열 자극과 맞물리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쇼크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작용은 고령자일수록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노화로 인해 혈관 탄력성과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젊었을 때 괜찮았던 행동도 갑자기 위험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74세 박정훈 어르신이 아침 식사 후 혈압약을 드시고 30분 뒤 목욕을 하다 욕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 도착 당시 혈압은 74에 40, 의식도 흐릿했고 심장 초음파에서 일시적인 심장 기능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회복되셨지만 이후 박 어르신은 늘 약 복용 시간을 체크하며 목욕 시간을 조절하고 계십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조언은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지나고 목욕하세요입니다. 특히 혈압약의 경우 복용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약효가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목욕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 식사 전, 저녁 식사 후 3시간 이상 지난 시점입니다. 만약 피치 못하게 식사나 약 복용 후에 목욕해야 한다면 물 온도를 낮추고 10분 이내로 짧게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목욕 중 어지러움, 속 메스꺼움, 식은땀,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나면 즉시 나와서 누운 자세로 다리를 높이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의 종류나 시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목욕 시간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번째, 잘못된 목욕 습관. 목욕 후 갑자기 일어서거나 급하게 움직이는 습관. 목욕 끝났으니 빨리 나가야지. 추운데 얼른 몸 닦고 옷 입어야지. 많은 어르신들이 목욕을 마치자마자 급하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의외로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뜨거운 물에 10분 이상 들어갔다가 갑자기 일어서거나 움직이면 우리 몸에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립성 저혈압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 속에 있을 때 혈관이 최대한 확장되어 혈액이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면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다리 쪽으로 쏠리며 뇌로 가는 혈류가 급감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지럼증, 실신, 낙상, 심한 경우 뇌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은 자율신경 반응이 둔화되어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더 쉽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욕실 바닥은 미끄러운 곳이 많아 실신 시 넘어지며 머리나 허리를 다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제가 진료했던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76세 이금자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처럼 저녁 목욕을 하시고 욕조에서 벌떡 일어나 욕실 바깥으로 나오시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그대로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피했지만 이마를 부딪히며 뇌진탕이 발생했고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후 이 어르신은 목욕 후 반드시 욕조 안에서 2분 이상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시는 습관을 들이셨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안전한 목욕 마무리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욕조 안에서 최소 2분에서 3분간 앉아서 휴식하시고 심호흡을 몇 차례 하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어설 때는 욕조 가장자리에 앉은 뒤 30초 대기, 천천히 일어남, 1분 대기, 이동. 이런 단계적 움직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욕실 문을 열어 욕실과 거실 온도 차이를 줄인 뒤 이동하세요.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어 혈압이 치솟는 위험이 있습니다. 몸을 닦을 때도 반드시 앉아서 하세요. 특히 양말이나 바지를 입을 때 한 발로 서는 자세는 절대 금물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벽에 기대서 안전하게 입으셔야 합니다. 목욕 후 30분간은 격한 활동을 삼가고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한 뒤 집안일이나 운동을 하세요. 이 모든 과정은 번거롭더라도 낙상과 뇌출혈, 골절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목욕 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습관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가운 몸을 갑자기 뜨거운 물에 담그는 행동은 혈압 급변을 유발해 실신과 심정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30분 이상 있는 것은 마라톤에 버금가는 심장 부담을 주며 탈수와 혈전 위험을 키웁니다. 셋째, 목욕 전후에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은 혈액 농축과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식사나 약 복용 직후의 목욕은 혈압 저하와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쇼크나 저혈당 위험을 높입니다. 다섯째, 목욕 후 갑자기 일어서거나 급하게 움직이는 습관은 기립성 저혈압과 낙상을 초래해 뇌손상, 골절 등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하나하나 모두 제가 임상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막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고들을 기반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들은 단 몇 가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는 평소에 어떻게 목욕했지? 혹시 내가 했던 행동이 위험한 건 아니었을까?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옆에 있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이 내용을 꼭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으로 부모님께 보내드리거나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보셔도 좋고요. 평소 목욕을 자주 하시는 어르신 이웃에게 이 영상 한번 꼭 보세요 하고 말씀 한마디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 하나로 삶이 바뀌는 분들, 저는 실제로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따뜻한 공유는 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도 큰 힘이자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